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이제 앞으로 딱 보름 남았습니다. 이번 달 27일이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보름 후면 당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대국민 홍보의 장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가 반쪽짜리 대회로 치러지게 생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로 정치인이시죠. 자유한국당 이재호 상임 고문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겹쳐서 전당대회 일정을 변경을 하느냐 마느냐로 참으로 관심사가 있었는데 당 지도부가 불가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잘한 선택인가요? 글쎄, 그거는 제 생각에는 네네. 당의 집행부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전당대회 출마하는 후보들이 대다수가 네네.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하면 그건 일정을 후보들이 요구하는 일정은 안 되더라도 예. 2주를 연기해달라 그러면 중간에 타협을 내서 만열을 하든지 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 맞지요. 네네. 이게 공당의 자세입니다. 근데 공당이 외부 일정을 이유로 해서 기존의 일정을 바꾼다는 것은 또 잘못된 처신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핑계거리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합의를 존중해야 되고 어차피 전당대회는 나설 후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후보가 있어야 당 대회를 치를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후보들이 연기를 요구하면 당에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연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선관위원장이 일정이 좀 연기되면은 선관위원장직을 사퇴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까요? 그래, 그러니 어떤 생각이 그러셨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날짜를 정했으면 그 날짜를 지킨다는 것도 중요하죠. 네네. 중요한데 그러나 사정 변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27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리면 네네. 그 전후로 해서 아무래도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리지 한국당 전당대회에 쏠리겠습니까? 네네. 전당대회라고 하는 건 일종의 축제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국당이 거듭 태어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는데 그런 전당대회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고문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열흘 정도의 연기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후보들이 보름을 2주를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대요. 네네. 그러니까 2주가 안 되면 열흘이라도 연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연기가 되지 않으면은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것은 또 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후보들로서는 그런 절박하겠지만은 후보들이 연기를 안 해주면 참여 안 하겠다 하는 거는 후보들로서는 택할 수 있는 자세라고 봐야죠.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황교안, 김진태 두 후보, 오늘 오세훈 후보가 출마를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사는 별개로 하더라도요. 두 명의 후보를 가지고 전대를 치른다는 것이 이게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네네. 왜냐 그러면 후보들이 후보 등록금을 1억을 내잖아요. 예, 예. 요즘 이 어려운 불경기에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돈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억을 내고 행사를 치르는데 그 후보들 생각을 좀 존중을 해줘야 되고.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명이 다 안 나오고 2명 갖고 치르겠다. 그건 전당대회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럼 고문께서 당 지도부하고 선관위원장 일정 연기 안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중재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요? 또는 누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제가 고문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누가 중재를 안 해도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당의 정부라서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무총장이나 원내대표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몇 선석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은 전당대회 한두 번 겪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당에 처해져 있는 입장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번에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한국당이 거듭나고 대한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누가 대표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당이 이번 기회에 진짜 새로운 보수 통합을 하고 새로운 그 혁신을 하고 국민들이 대한정당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당으로 거듭나는가가 중요한 거지. 예. 사실 누가 대표가 된다고 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 그러면 야당 대표라는 게 역대 야당 대표가 자기 임기 채운 적도 없고 예. 야당 대표라는 게 뭐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 두 사람만 출마해서 전당대회 하겠다? 네네. 그게 굉장히 국제 문제치고 그 정당사의 웃음거리죠. 예. 그 8명의 후보 가운데 뭐 빅3로 좀 좁혀 보자면 그 가운데 한 네. 명인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 그 나오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개별적으로 입장을 번복해서 또 나오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요. 예.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을 다 차치하더라도 오 전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그거는 오세훈 전 시장뿐만 아니라 네네.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된다. 연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안 하면 후보를 등록 안 하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자기네 적어도 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후보로 등록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뭐 수구먼이 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죠. 예, 예. 왜냐 그러면 그냥 뭐 일반 직이 아니라 당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이런 이유로 연기를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네. 생각해보고 이게 안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말을 안 해야지. 예. 그 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도 그런 말을 강수를 썼는데 안 받아주니까 뭐 할 수 없어서 하겠다. 이거는 국민들 앞에 신뢰를 잃는 이야기죠. 예. 고모님 지금 언행의 문제 관련해서 네. 언급해서요. 질문 네.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네. 5.18 그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이 정치를 네. 폄하 모독했다는 걸로 해서 3명의 그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이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전당대회 변수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부적절하죠. 제가 제 유튜브 와이런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네네. 세상에 이미 4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걸 지금 와서 무슨 폭도이다 북한군이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 개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자유지만은 그런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걸 국회 안에서 지지하는 듯한 수용하는 듯한 그런 태도와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죠.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게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진태 의원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 한국당 대표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해서 어떠한 언급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야 자격이야. 그것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당원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으니까. 네네. 문제는 이제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죠. 한국당 의원들이 같은 발언으로 최근에 비교적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오히려 암초를 만났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또 자유한국당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자유스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름도 자유한국당이니까. 네네. 자유스럽단 말은 좋게 말하면 자유스럽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제멋대로라는 것 아닙니까? 예, 예. 네? 5.18을 말하는 거나 그동안에 대여 투쟁 하나 제대로 지금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김태우 사건, 신재민 사건, 손혜원 사건, 서영교 사건 줄줄이 터졌는데도 그냥 저항한 흉내만 한번 내고 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기껏 한다는 게 무슨 일리 단식이나 있다고 지신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전당대회 국민들이 헷갈리는 데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처신들이 적절하지 못하면
그 한국당 의원들 전원이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네. 예. 자, 이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 안에 여러 개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것이 보수 정당의 생명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건 교수 출신이라 뭐 현학적으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네네. 예. 그럼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북한군이 일으켰다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내가 말했지만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개인이 말할 수 있어요. 뭐 개인이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는 할 수 네네. 있지만은 공당에서 그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스펙트럼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역사인식이죠. 예. 전당대회 앞두고 박심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지요? 그 아주 한심한 거죠. 네네. 지금 탄핵에 의해서 물러가신 대통령 아닙니까? 네. 탄핵은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고 그 박 대통령이 추천한 헌재위원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적 동의에 의해서 탄핵에 의해서 국회 대통령직을 물러났고 예.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했다 그래서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대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이 뭐 옥중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옥중 정치를 할 생각을 했다면 그건 진짜 한참 착오를 해도 한참 착오를 하는 거고 아직도 그 옛날에 그 잘못된 생각을 못 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은 더 안심한 사람이고 네네. 또 당이 그런 것에 의해서 당이 뭐 좌지우지 된다면 그 당은 대한정당이 될 수 없는 정당이죠. 알겠습니다. 한심한 정당이죠. 고모님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을 이끌 대표 후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제가 뭐 지금 큰 뜻을 갖고 후보 나온 사람에게 뭐 촉치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제 개인 생각으로는 글쎄 그거 뭐 선뜻 동의하기 어렵네요. 동의하기 어려우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이재호 상임고문이었습니다.